사연을 읽어볼게요. 닭목은 너가 먹어라. 네? 뭐라고요, 어머니? 못 알아들어? 닭목은 너가 먹어라. 거지 같다. 이전부터 고기 반찬 게장 해물탕 같은 거 먹으러 가면 시모가 꼭 남편 밥그릇에만 꾹꾹 얹어주고 난 국물 나물 김치만 먹으라 하고 게장 소스에 밥 비벼 먹으면 맛있다면서 고춧가루만 잔뜩인 소스만 밥그릇에 들이붓고 젓가락에 고기라도 달라치면 시모 눈알 빠지게 노려보기 바쁘다. 어머니 눈 불편하세요? 하면 입 대빨 나와서 나물 잘 익었으니 나물 먹어라. 김치 잘 익었으니 김치 먹어라. 라고 하면서 틱틱거린다. 난 그대로 남편한테 자기 어머니가 김치가 맛있다 하시네. 김치 먹어. 나물 먹어. 하면서 앵무새처럼 똑같이 따라한다. 시모 옆에서 푹푹 한숨 쉬는 거 무시한다. 저러는 꼬라지 몇 번을 뻔히 봐놓고도 남편은 절대 지 엄마가 먹는 걸로 차별하는 거 아니라고 박박우긴다. 나물 맛있던데? 김치 맛있던데? 하면서 트름 꺽꺽 하는데 정 떨어진다. 그러다 오늘 일 터졌다. 말복인 거 모르냐? 닭살만 왔으니 와서 먹어라. 또 시작이겠구나 싶어서 갔더니 닭 한 마리 살만 오셨다. 시모, 나, 남편 셋이서 닭 한 마리를 먹으라는 건가 하고 보고 있었더니 닭다리 두 쪽 죄다 남편 그릇에 옮겨주고 손으로 발라주고 있다. 날개 두 쪽 시모 밥그릇에 들어가 있고 가슴살 퍽퍽하다고 쪽쪽 찢어서 남편 밥그릇에 얹어주고 나보고는 국물 시원하니 밥 말아 먹어라. 토종닭이라 크기가 집채만해서 살이 많다. 닭목은 너가 먹어라. 네? 뭐라고요, 어머니? 못 알아들어? 닭목은 너가 먹어라. 닭목이 살이 많다. 국물에 밥 말아 먹어라. 토종닭. 잉? 닭이야 개야? 그냥 식탁에 앉아서 무표정으로 폰으로 초밥이랑 치킨 시켰다. 내가 안 먹어도 남편이랑 시모는 쪽쪽 손가락까지 빨아먹으면서 처먹기 바쁘다. 초밥 도착하니 시모가 눈 번들거리면서 그건 뭐냐? 이런다. 보면 모르세요? 초밥이잖아요. 하고 뚜껑 까고 식탁에 같이 앉아 먹었다. 넌 나더러 드셔보란 소리도 없냐? 하면서 시모 옆에서 틱틱거린다. 배 안 부르세요? 집채만한 닭 다 드셔놓고? 하니 어른한테 음식을 남편에게 먹어보란 소리도 안 하고? 어쩌고 중얼거린다. 개모씨하고 유튜브 보면서 먹다 보니 좀 늦게 치킨이 도착했다. 그건 또 뭐냐? 너 그걸 다 먹게? 이런다. 네 하고 일부러 더 쩝쩝거리면서 먹었다. 남편이 치킨에 손 뻗는 게 짜증나서 닌 나 먹으라고 어머니가 기꺼이 하사하신 닭모가지까지 뺏어서 쪽쪽 빨아먹고는 이것도 먹고 싶니? 하니 아무 말도 못한다. 시모가 옆에서 걔는 식탐 있어. 식탐 있다고 쭝얼쭝얼거리면서 쭝얼쭝얼. 노려본다. 노려봐봤자 지 눈이 아프지 내 눈이 아픈가? 입도 짧아서 몇 조각 먹다가 어머니 저희 집 가볼게요 하고 일어났다. 남편이 먹다 뱉은 닭뼈 득실득실하고 삼계탕 국물 뚝뚝 떨어져 난장판 된 식탁 그대로 냅두고 나왔다. 초밥도 2개 남은 거 일부러 간장 범벅해서 냅두고 나왔다. 치킨 남은 것만 락앤락에 깨끗하고 야무지게 포장해 오고 치킨 박스는 그냥 식탁 위에 내버리고 나왔다. 시모는 설거지하고 가. 말하는데 그냥 쌩하니 현관문 일부러 쾅 닫고 나와버렸다. 집에 와서 남편한테 뭐 느낀 거 없냐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니 궁시렁거리면서 우리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 라면서 헛소리한다. 세상 천지 어느 60 먹은 옛날 사람이 며느리 밥 먹는 거 아까워서 눈알 빠지게 노려보냐니 입국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한다. 씻고 안방에 와서 엄마한테 전화하는 척 친구한테 전화하고는 오늘 시댁에서 집채만한 닭 삶아서 방서방 먹고 난 초밥 시켜 먹었어. 아니야 나도 닭 먹었어.
그냥 나는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었어. 치킨 맛있더라 하면서 일부러 거실에 다들리도록 크게 말했다. 저 병구는 이래도 잘못을 모르겠지. 뽀얀 닭속살처럼 내도 하얗다못해 투명할 테니 지 마누라가 먹는 걸로 차별당해도 모른 척 하겠지. 시모도 오늘 이렇게 당하고도 또 먹는 걸로 차별하겠지. 진짜 같이 살기 싫다. 왜 저런 걸 좋다고 결혼했지? 하는 후회만 밀려온다. 밤중에 내 전화 상대하느라 맞장구 쳐준 친구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댓글입니다. 최소한 닭가슴살은 줄 줄 알았다. 저거는 남편이 정색하고 한마디에야 고쳐지는 병이에요. 우리 시모 아들 왔다고 한상 차렸는데 내 밥은 누룽지밥, 위에는 하얀 밥이라 몰랐음. 반찬은 다 아들 밥 옆에, 내 쪽은 총각김치, 콩순, 장아찌 그런 거. 국은 갈비탕인데 나는 국에 당면만 있길래 안 먹고 가만히 있으니까 남편이 쓱 보더니 엄마 왜 그래? 진짜 장모님이 나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왜 엄마는 얘한테 그래? 나 체면 안 서게. 그러자 울시모 내가 뭘 어쨌다고? 빨리 먹어. 라고 하니까 남편이 갈비탕 시모 앞에서 바꿔버리고 남편 안 먹음. 남편이 엄마 며느리는 나중에 힘없을 때 도움받을 사람이야. 잘해줘. 대놓고 얘기하니 시모 귀 빨개지심. 쓰니 남편아, 닭대가리 아닌 이상 너네 엄마가 잘못한 거야. 나이 60이 옛날 사람이면 우리 할머니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냐? 요즘 세상에 60이면 60년대생이다.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네가 제일 병구고 나중에 잘 챙기네 어쩌네 개소리 하지 말고 지금부터 와이프 잘 챙겨. 너네 엄마가 계속 네 밥그릇에 닭 발라 얹어주겠냐? 개념 챙기고 눈치 챙기고 알아서 잘해라. 난 이런 글 볼 때마다 남자들 똑같은 레파토리가 너무 웃겨. 우리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서 많이 못 배우셔서 그래. 가지가지 하시네요. 우리 시어머니 80 가까운 연세에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셨어도 고깃집 가면 아들에게 가위집게 해주시고 내 앞접시에 고기 가득 쌓아주시는구만. 복숭아털 알러지 있으신데 며느리 좋아한다고 장갑 3겹 끼시고 황도백도 까서 내 입에 넣어주시고 스마트폰 사용하시면서는 카톡으로 용돈도 보내시는데 오타가 반이지만 며느리 생일 축하한다고 사랑한다고 카톡 받으면 눈물 나구만. 시할머니께 엄청난 시집살이 당하면서 나는 절대로 내 며느리한테 안 그럴 거라고 다짐하셨다던데 며느리 괴롭히는 못된 심보는 그냥 인성일 뿐이지. 니네 엄마가 그냥 못돼 처먹은 거라고 인정 좀 해라. 내 주위 친구들 중 시댁에 가서 시모에게 먹는 걸로 차별받는 애들 몇몇 있음. 한 친구는 명절날 시댁 가니 남편은 운전하느라 고생했다고 들어가 자라하고 친구에게는 음식재료 잔뜩 주면서 음식하라 했다더만. 강북에서 강남거리 운전. 친구는 심지어 맞벌이. 음식 다 하고 식사를 차렸는데 국을 퍼줘도 고기는 죄다 남편에게 가 있고 친구는 국물 위주로 퍼주고 갈비찜이라도 먹을라 치면 갑자기 그릇 들어서 본인 아들에게 이것도 먹어보라고 옮기고 결국 그런 식으로 반찬이 죄다 남편 앞으로 가고 친구 앞에는 김치나 나물밖에 안 남았다고. 근데 이제 와서 손주 재롱 보고 살고 싶다고 합가하자 하던데 워낙 순딩순딩한 친구라 싫다고도 안 하고 그냥 사뿐히 무시 중임. 저런 시댁은 대접해줄 필요가 없음. 실제로 우리 시댁도 그럽니다. 자주 밥 먹으러 오라시는데 먹는 거 갖고 치사하게 굴어서 시댁 가면 잘 안 먹었어요. 집에 오면 너무 배고파서 허겁지겁 라면에 밥 말아 먹거든요. 저거 집사 안 먹고 그런다고 궁시렁대서 먹는 거 갖고 그런다고 몇 번 말을 했는데도 안 믿어요. 그러다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통통한 갈치를 노릇노릇하게 구워 놓으셔서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한 토막 가져다가 접시에 놓으니 순식간에 접시 싹 뺏어가면서 넌 밥도 잘 안 먹더니 하시면서 나물김치 앞으로 가져다 주면서 이거 먹어라. 하시네요. 남편 멀뚱하게 쳐다보고 있어서 어머님 저도 갈치 좋아해요 하고선 숟가락 놓고 바로 집으로 와버렸어요. 오는 길에 마트 들러서 갈치 2팩 사다가 다 구워서 먹으려 했는데 막상 먹으려니 시어머니 하는 행동이 떠올라 입맛이 뚝 떨어져서 결국 못 먹고 남편하고 대판 싸웠죠. 그래도 숟가락 탁 놓고 가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발광하더만. 아무튼 이제는 시댁 안 갑니다. 직접 겪어봐서 알아요. 음식 차별 종종 당했는데 찬밥 주기, 누룽밥 주기,
제일 마지막에 퍼줘서 찌꺼기 위주로 주기 등등 복날이라고 모여 삼계탕 먹을 때 남편과 시아버지, 신우는 고기 듬뿍 주고 저한테는 닭날개, 닭목, 국물만 잔뜩 주길래 기분 더러워서 안 먹고 바로 나왔어요. 따라 나온 남편한테 네 입만 입이고 내 입은 주댕이냐? 니는 마누라가 어떤 대접받는지도 모르고 니 혼자 닭다리 처먹으니 좋았냐? 라고 하니까 남편놈이 우리 엄마가 닭날개 닭목 좋아하셔서 그런 것 같아. 랍니다. 변명 지 엄마 편들기에 얼척없어서 그럼 앞으로 닭요리 먹을 땐 네가 닭날개 닭목 처잡수시라고 하고 그 뒤로 쭉 닭날개 닭목 먹이고 있어요. 시어머니도 전화로 버릇없다고 난리치셔서 이 사실 친정부모님께 알리겠다고 하니 알리지 말래요. 부끄러운 거 알면 왜 하셨는지. 친정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제가 받았던 대우 그대로 사위한테 하니 남편이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부모님께도 사과하고 저한테도 사과해서 한번 봐줬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랑 서먹해졌지만 상관없어요. 저런 사람 많음. 나도 심어 50대인데 어디 밥 먹으러 가면 남편 밥 위에만 고기 얹어주고 많이 먹으라고 하고 나는 투명인간. 명절에 떡국을 시모가 펐는데 남편이랑 아주버님 떡국에만 고명 잔뜩, 사골국물 엄청 푸고 형님이랑 내 거는 떡국이 아니라 그냥 떡만 있음. 고명도 없음. 한 번은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물어보기에 좋아하는 건 다 잘 먹고 싫어하는 건 당근이 향이 싫어서 당근 빼고는 음식 안 가려요 했더니 며칠 지나서 파전 먹으러 오라기에 갔더니 세상에 그런 파전은 처음 봤다. 당근 파전 들어봤어? 파전에 다른 해물이나 부추나 파는 없고 당근만 들어가 있더라. 여기에 다 못 쓰지만 다른 일들도 많았어서 평소에 잘 안 보고 명절 생일에 기본돌이만 하고 산다. 지아들 귀하면 며느리도 귀한 줄 알아야지. 그 심보 그대로 지아들한테 돌아간다는 걸 모르는 건지. 남편 앞에서 친정 아버지한테 전화 걸어서 아빠 오늘 어머니가 닭 먹으라고 해서 시댁 갔더니 어머니가 닭다리 두 쪽 다 남편 주고 날개랑 퍽퍽 살은 어머님 드시더니 나보고는 닭모가지에 국물에 밥 말아 먹으라는 거 있지? 그렇게 먹고 왔는데 왜 이렇게 속상하냐 아빠? 보고 싶은데 보러 와도 돼? 라고 하고 혼자 가지 말고 남편 데리고 친정 가세요. 친정 부모님이 사위 가만 안 둘 겁니다. 다른 버전. 엄마가 백숙을 했고 마누라는 치킨을 시켰다. 그건 뭐냐? 넌 나더러 드셔보란 소리도 없냐? 배 안 부르세요? 집채만한 닭 다 드셔놓고 남편에게 먹어보란 소리도 안 하냐? 그건 또 뭐냐? 너 그걸 다 먹게? 엄마가 떠준 백숙을 반 그릇 먹고 마누라가 시킨 치킨을 한 점 먹으려고 하니 뭐해? 어디다 손을 대? 네 입만 입이고 내 입은 주댕이냐? 마누라의 치킨 최소한 퍽퍽살이라도 줄 줄 알았다. 니는 네 마누라가 어떤 대접받는지도 모르고 니 혼자 닭다리 처먹으니 좋았냐? 나는 사실 닭고기를 좋아하지 않아. 엄마나 당신이나 내가 닭고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겠지. 아니야, 나는 닭고기를 좋아하지 않아. 내가 닭고기를 좋아하지 않게 된 이유는 국민학교 때 몇 학년인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래된 기억. 그때 당시에는 학교 앞에서 이것저것 파는 사람들이 많았어. 솜사탕, 불량식품, 병아리.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좋아하던 나는 그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를 보고 심장이 두근거렸어. 첫사랑을 만난 듯한 기분. 내 첫사랑은 병아리 너였던가? 아리야. 노란 파스텔로 칠한 것처럼 빛깔이 고왔던 병아리. 그때 병아리가 10마리 정도가 있었는데 내 눈에 쏙 들어왔던 한 마리. 원래 무언가를 고를 때 우유부단한 나였는데 딱 그 병아리가 내 눈에 들어왔어. 학교 수업이 마칠 때까지 시간이 천금만금 새만금이었어. 시간이 너무 안 가더라. 수업을 마치고 교문을 나서니 다행히 아직 그 아저씨가 있었어. 집에서 허락을 받고 뭐 할 거 없이 나는 무작정 병아리를 데려왔어. 단돈 500원에. 집에 데려왔는데 병아리 데려왔다고 잔소리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 정말 몇십 년 전 이야기라 가물가물해. 가물치처럼. 집 앞 슈퍼에 가서 박스를 구해왔어. 숨구멍을 뚫고 신문지를 깔고
병아리를 넣어봤어. 근데 뭔가 저런 조그만 곳에 갇혀 지내야 하는 게 너무 속상했어. 그래도 병아리랑 놀아줄 때는 꺼내줬어. 병아리랑 놀아준 건지 병아리가 놀아준 건지. 원래 저런 데서 병아리를 사오면 오래 못 가. 친구들이 병아리를 몇 번 샀었는데 금방 떠나가더라. 근데 우리 병아리는 무럭무럭 컸어. 내 주먹만 하던 크기가 점점 커지더니 내 얼굴만 해지고 거의 닭이 됐어. 이제는 박스에 키울 수 없는 크기. 그때 당시에 할아버지가 옥상에서 닭이랑 토끼를 키우셨었는데 겸사겸사 옥상에 같이 키웠어. 합사를 한 건지 분리를 한 건지는 기억이 안 나. 1년인가 2년인가 키웠던 것 같은데 할아버지 건강상 문제로 옥상에 닭장들을 없애야 했어. 닭들은 하나씩 사라졌어. 뱃속으로. 마지막 남은 닭. 내가 사온 병아리. 알이. 결국 사라졌어. 난 먹지 못했어. 그 이후로도 몇 년을 닭고기를 안 먹었어. 어디로 사라졌을까? 친구들 생일 파티에서 치킨도 할머니가 해주시는 맛있는 백숙도 단 한 점도 먹지 않았어. 아리에 대한 배신이었거든. 닭은 가금류들을 대표하는 동물이자 지구상에서 개체수가 가장 많은 조류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육 도축되는 동물이야.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도축되는 닭은 1년에 660억 마리, 2위인 오리는 26억 마리, 3위인 토끼는 22억 마리, 4위인 돼지는 13억 마리, 5위인 양은 염소 포함 9억 마리, 6위인 칠면조는 7억 마리, 7위인 소는 4억 마리가 도축되었는데 2위에서 7위를 다 합쳐도 1위인 닭의 6분의 1도 안 돼. 닭은 인류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들 중 하나이며 12지 동물 중 유일한 새야. 인류는 만성적인 단백질 부족에 시달려야 했었는데 닭이 전파되고 나서 그게 해결되었어. 울음소리, 병아리는 삐약삐약, 암탉은 꼬꼬대꼬꼬, 수탉은 꼬끼요. 가수들이 비성, 흉성, 두성 등의 창법을 사용하는데 가수 김장훈은 수탉 창법을 사용해. 닭의 울음소리는 신라시대부터 쓰던 말이야. 서양이든 동양이든 옛날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에서는 닭이 울면 요괴나 귀신이 도망가. 이것은 해가 뜰 때 닭이 우는 것의 관계를 역전해서 닭이 울면 해가 뜬다는 식으로 해석해서 닭의 울음소리를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부르는 상스러운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야. 특히 속담 중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닭과 아침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 관념과 실상의 차이에서 유래되었어. 그래서 옛날 중국에서는 닭이 새벽에 안 울고 한밤중에 울면 재수없는 놈이라고 해서 잡아먹었지. 과거 수탉이 높게 우는 것을 아침 기상신호로 이용하기도 했지만 현대가 되어서 그 쓰임새는 거의 사라졌어. 사실 닭은 새벽에만 우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시시때때로 울어. 밤에는 잠을 자다가 동이 트면 깰 뿐이야. 닭이 새벽에 울어대는 이유는 빛에 민감하기 때문이야. 닭의 뇌 속에는 송가체라는 기관이 있어서 하루나 해 단위로 닭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데 이 기관이 빛을 감지하면 닭이 예민해지는 거지. 그러므로 닭을 키운다면 닭이 울지 못하도록 닭장을 검은 천둥으로 가려두는 것이 좋아. 이 울음소리를 완벽하게 똑같이 낼 수 있는 남자가 있어. 방금 말했다시피 가수 김장훈. 닭은 날 수 없는 새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타조나 펭귄이 전혀 날 수 없는 것과 달리 어느 정도는 날 수 있는 종도 많아. 전문가들에 의하면 공기역학적으로 닭의 날개 구조는 충분히 비행이 가능하다고 해. 인간이 닭을 키우게 된 것 자체가 다른 새에 비해 비교적 짧은 거리를 날았기 때문에 다른 새들에 비해 사육이 쉬웠기 때문이야. 인류는 오래전 농경사회 때부터 주로 달걀을 얻기 위해서 닭을 키워 가축화하기 시작했어. 닭의 가축화를 시작한 곳은 들닭의 발생지인 동남아 지역으로 들닭은 주로 대나무 숲에 서식했어.
동남아 지역의 대나무는 몇십 년을 주기로 한꺼번에 꽃을 맺고 엄청난 양의 씨앗을 떨어뜨리는데 이렇게 씨를 내린 다음 기존의 대나무는 다 죽어 세대 교체를 해. 이렇게 잔뜩 지면에 쌓인 대나무 씨앗은 들닭에게 좋은 먹거리였고 닭의 신체는 이렇게 먹거리가 풍부할 때 생식 주기를 가속화시켜 기회가 생길 때 개체수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적응했어. 이걸 본 인간은 항상 먹이를 풍부하게 공급하면 닭의 생식 주기를 강제로 항상 풀로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대로 실현하였고 결과적으로 가축화된 닭은 영양 상태만 좋다면 하루에 달걀 하나를 낳는 그야말로 하루하루 알낳는 기회가 되었어. 이렇게 최초로 가축화된 닭의 역사는 기원전 약 5000년 전쯤으로 추정돼. 하지만 가축화된 닭은 주로 달걀을 얻는 목적이었으며 닭고기를 얻기 위해 대량으로 사육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아. 집에 매일 달걀을 공급하는 닭을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발상이었기에 가축화된 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돼. 소나 돼지보다 훨씬 작아서 상대적으로 키우기 쉽고 번식력도 괜찮고 계란이라는 이용 가치가 많은 부산물이 존재하며 도축할 때도 적은 부담으로 잡을 수 있는 등 여러모로 가축으로서 유리한 점이 많아. 위에서 설명되었듯이 닭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고 도축되는 가축이며 동시에 서민층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종류야. 이뿐 아니라 암탉이 낳아주는 달걀은 각종 요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필수 요소지. 현대에 와서는 닭과 마찬가지로 맛있으면서도 매우 저렴하며 영양 만점의 식재료이기도 하고 지금처럼 주로 식용, 계란 생산용으로 쓰기 위해 대량 생산하기 시작한 건 채 200년이 안 되는 일이야. 그전에도 사육이 흔했다고는 하지만 지금처럼 대량 사육해서 먹는 수준이 되지는 않았고 닭을 먹기보다는 살려놓고 달걀을 빼먹는 것이 더 중요했어. 단점이라면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고양이, 족제비, 여우, 맹금류 등 천적들이 많아서 보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거. 그리고 닭의 주식은 곡식이기 때문에 잔반이나 음식물 찌꺼기로도 키울 수 있는 개나 돼지보다 비싸기까지 했대. 하지만 현대 공장식 축산업은 거의 모든 가축을 곡식으로 키우기 때문에 상관없어. 닭고기가 싼 데에는 곡물 사료를 고기로 바꾸는 효율에 있어 닭이 제일인 탓이 커. 단 곡물을 사료로 쓰기 빠듯한 북한에서는 아직 돼지고기보다 닭고기가 비싸다고 해. 1950년대부터 선택적 교배를 통한 품종 개량으로 닭의 크기가 많이 커지고 사료 효율도 좋아졌어. 크기는 2배에서 최대 4배, 자라는 속도도 매우 빨라졌으며 같은 양의 고기를 얻기 위한 사료는 2배 정도 적어졌어. 덕분에 일반 닭은 한 마리 키우는데 몇 주에서 몇 달도 걸리지만 품종 닭은 약 50일 만에 크게 키워 출하해. 서양에서는 닭가슴살을 이용한 요리가 발달해서 가슴살이 큰 닭에 대한 수요가 커. 이 때문에 육계의 품종 개량은 닭가슴살이 큰 닭을 빠르게 적은 사료로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해. 반면 국내 시장의 경우 삼계탕, 치킨 등 닭을 통째로 먹는 경우가 많아서 한 마리 요리가 쉬운 작은 닭을 선호하지. 고기를 얻기 위한 닭은 금방금방 커. 6주도 안 돼서 먹을 만한 크기로 자라. 부분육보다 삼계탕, 치킨 등 통째로 먹는 분위기인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닭을 빨리 잡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육계 출하 평균 체중은 1.5kg야. 중국 2.6kg, 미국 2.4kg, 브라질 2.2kg보다 훨씬 작은 닭이 팔려. 그러다 보니 육성 기간도 짧아서 우리나라 육계는 평균 35일간 사육해. 중국 55일, 미국 46일, 브라질 45일보다 상당히 짧은 편이지. 계란을 얻기 위한 닭을 사육하는 곳은 계란을 걷기 쉽게 규격화되어 있어. 여기저기 널린 계란 주우러 다니기는 힘드니까. 달걀을 낳는 닭은 5, 6개월부터 산란을 시작해. 생후 1년 반을 피크로 잡고 3년가량의 생을 끝내. 애완용 닭은 5, 6년가량을 살고 최대 10년에서 15년을 사는 경우도 있어. 이는 조류치고는 짧은 편이야. 참고로 닭의 자연적인 수명은 6년 이상. 가장 오래 산 닭은 기네스북 기록으로는 16년을 산 닭 마틸다지만 인터넷에서는 닭의 수명이 30년 정도라는 말이 퍼져 있어.
이 말이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으나 사실 이는 생물학적 최대 기대 수명이 30년이라는 것일 뿐 평균적으로 실제 자연사로 죽는 수명은 당연히 그보다 훨씬 짧은 편이야. 해외 닭 관련 참고 자료에도 최대 수명이 30년이라고 적혀 있어. 물론 이는 이론상으로 가능한 최대 수명으로 인간의 경우 이론적인 최대 수명은 120세 정도로 추정돼. 계란을 얻을 난용닭은 당연히 암컷만 필요하고 수컷은 필요가 없으므로 병아리 때 감별해서 수컷은 번식을 위한 극소수만 남기고 퇴출해. 그나마도 농가 단위 소규모로 키우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운이 좋은 편이야. 사육 규모가 큰 미국 같은 경우 계란용 닭의 수컷은 알도 못 낳고 고기용으로 키우자니 전문 유경 품종에 비해 사료 대비 살이 잘 찌지 않는다고 아예 수평아리 때 감별해서 그라인더로 갈아버려. 고기를 얻을 육개는 암수 다 키워. 그래봤자 한 달 키우고 도살이지만 계란을 얻기 위해 키우는 산란계의 경우 알만 전문적으로 낳도록 픽된 것들이라 우리나라 토종닭처럼 가끔씩 알을 낳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알을 많이 낳아. 앞서 말한 이유들로 인해 인류가 우주를 탐사할 때가 오면 우주선에 태워야 할 가축 1순위 중 하나라고 해. 체중도 소나 돼지보다 적게 나가면서 크기도 작아 차지하는 공간이 적어서래. 닭은 닭대가리라는 말도 있듯이 멍청한 동물로 여겨져 교감이 안 될 것 같지만 실은 닭도 생각보다 애완동물로 인기가 있어. 주인을 알아보고 쫓아오는 것은 물론이고 마치 사냥용 매처럼 익숙한 사람의 머리 위에 앉아있는 것도 좋아해. 은근히 애교도 많아서 오죽하면 애완동물로서 유일한 결점이 배변 문제라는 말이 있어. 하지만 이는 대부분의 조류가 인간하고는 다르게 배변을 참았다가 볼 수 있는 괄약근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유럽에서는 양계장에서 나이가 들어서 달걀을 못 낳아 가공식품으로 갈려나갈 닭들을 구제해 애완용으로 기르게 하는 운동을 진행 중이야. 마당이 넓은 집에서 기르다 보면 어느새 건강이 회복되어 매일 달걀을 낳아주는 보물이 되어주고 귀엽기도 하다고. 그리고 한국에서 판매하는 토종닭은 엄밀히 말해 사실 순수한 한국 토종닭이 아니라 밖에서 풀어 길렀다는 것을 의미해. 이런 농가나 닭집들은 도축 원령이 된 삼계탕용 육개를 구입해서 몇 달 더 마당에 풀어 길러 파는데 이것을 시장에서는 토종닭이라고 불러. 부드러운 시판닭에 비해 딱딱하고 맛이 진해서 백숙용으로 팔려. 어쨌든 현재 시중에서 흔히 보는 닭들은 엄밀히 말해 조선시대에서부터 기른 품종의 토종닭이 아니야.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서양에서 여러 품종의 닭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토종닭과 교배되었는데 문제는 법적으로 한국에서 7세대 이상 살면서 기존의 닭들과 혼혈되어 토착화된 닭을 일단 토종닭으로 분류한다는 거. 현재 순수 토종닭은 축산과학원에서 1994년부터 전국의 닭 중 토종닭의 유전자를 가진 닭들을 모아 교배시켜 복원한 것이야. 하지만 완전히 종고정이 안 되어서 그런지 병아리를 까보면 토종닭이 과연 맞는지 의심스러운 외모의 닭들이 가끔 나온다고 해. 토종닭 품종은 이미 섞이고 섞인 지 오래라는 거지. 그냥 색깔이 왠지 모르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한국적이라는 애국심 마케팅에 의해 흰닭이 한국에서 멸종되고 남겨진 것이 이른바 토종닭이라고 불리기도 하나 사실은 둘 다 외래닭이야. 진짜 토종닭은 덩치도 상당히 클 뿐더러 성질이 엄청나게 더럽고 다른 닭과는 생태가 완전히 달라. 토종닭을 보면 놀라는 이유 중 하나가 덩치도 있지만 너무나도 더러운 성깔 때문이야. 특히 수컷의 성깔은 매우 더럽다고 해. 게다가 비행 능력이 아직 남아있어 나무 정도는 쉽게 뛰어올라. 심지어 지붕과 지붕 사이를 날아다니기도 하며 속담 중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습격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집 앞마당에 풀어두고 키웠는데 가끔 뛰쳐나가서 애꿎은 애들을 쪼기도 해. 이렇게 큰 녀석들은 잡기도 쉽지 않아. 특히 방목하다시피 풀어놓고 키운 토종닭을 낮에 잡기란 거의 불가능하지. 보통 닭은 야맹증이 있어서 밤에는 대체로 잡기가 수월한 편인데
야생성이 강한 토종닭들은 휘황찬란한 달빛에 의지해서 열심히 도망다녀. 허영만의 식객에도 토종닭을 사러 가자 할머니가 못 잡아서 못 판다는 에피소드가 있어. 토종닭은 외산 육개종에 비해 살이 잘 찌지 않아서 육개로 잘 쓰이지 않아. 28일, 35일이 되면 출하하는 일반 육개와 달리 5, 6개월은 키워야 먹을 만한 크기가 되며 정작 키워도 살이 얼마 없다는 것이 이유야. 게다가 지방이 적어서 백숙이나 삼계탕 외의 요리로는 맛이 없어. 또한 일반적으로 보는 닭하고 다르게 붉은 빛색의 쇠고기 맛이라서 구별이 힘들어. 따라서 토종닭을 베이스로 육개용으로 품종 개량을 진행 중이며 실용화에 성공한 종도 몇 종 돼. 토종닭의 장점은 야생성이 강해서 방목을 시켜도 야생동물을 비교적 잘 피해 달아나고 알을 낳으면 직접 품어서 깐다는 거. 상업적으로 개량된 대부분의 품종들은 알 품는 본성이 사라져서 인공부화기 신세를 져야 하는데, 다만 문제라면 토종닭은 알 품기를 너무 좋아해서 알이 없어도 품으려는 본능이 남아 새 알을 안 낳는다는 거. 다른 이유로는 모성애가 강해서 둥지를 건들면 공격하고 둥지에서 나올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아. 알을 낳는 족족 빼앗으면 닭이 생각하기에 들키지 않을 다른 둥지를 찾아서 낳고, 그것도 빼앗으면 몇 번 옮기다가 결국 알이 없는데도 그냥 품는 자세로 들어가.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닭고기를 좋아하지 않아. 언젠가는 말하고 싶었어. 지금은 먹기는 먹는데 보통 평범한 사람보다 조금 먹어. 개수도 횟수도. 그건 그렇고 혼자 치킨 먹는 건 치사한 거 아니냐? 어머니가 국물 찌끄레기만 주시니까 그러지. 뭐래더라? 닭먹은 너가 먹어라. 닭목이 살이 많다. 국물에 밥 말아 먹어라. 라면서 아무튼 알았어. 다음에는 같이 먹자. 어머니한테도 잘 말씀드려서 나도 닭다리 달라고 할 거야. 그래, 고마워. 그건 그렇고 예비 시어머니가 면전에서 대놓고 무시를 해? 남편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멱살 잡고 파혼했대. 와, 재밌겠다. 나 저거 보러 갈게.